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나는 그 거울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속엔 오직 엄마 혹은 가장이라는 이름만 있었고 정작 나는 없었습니다. 서울의 변두리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했던 내 인생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을 돌고 문을 열고 하루 종일 고객을 상대했습니다. 쉬는 날 없이 달려온 30년. 몸이 부서질 것 같아도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두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나는 단 한 번도 왜 나만 일해야 하지? 라는 생각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에 손이 떨리고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들고는 눈앞이 아찔해도 결국 해냈습니다. 밤에는 옷가게 일을 마친 뒤 인터넷 쇼핑몰 배송 포장을 하며 잠을 줄였고 아침에는 아이들 도시락을 싸며 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나에겐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 결혼하고 나는 가게를 정리하고 쉬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족 안에서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둘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집에 계셔서 좀 불편해요. 말끝을 흐리긴 했지만 나는 그 의미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치 벽 한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여유자금 좀 있으세요? 우리 이제 이사하려고 하는데 조금 부족해서.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남은 잔고는 얼마 되지 않았고 나는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말은 냉랭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알겠어요. 예전처럼 다정했던 그의 말투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가 짐이 된 걸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손에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깊게 팬 주름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평생을 달려왔는데 정작 내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래전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땅은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야. 절대 팔지 말고 갖고 있어. 그 말이 한동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서랍 속 등기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잊고 살았던 바닷가 외진 동네에 있던 조그마한 땅.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땅이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나는 이른 아침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제가 20년 전에 남편이 사돈 땅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그 상대방은 주소를 묻고는 한참 동안 조용하더니 잠시 후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지금 개발 들어간 지역이에요.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팔면 상당한 금액이 되실 겁니다. 나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직접 그 땅을 보러 갔습니다. 예전에는 허허벌판이었던 그곳이 지금은 새로 깔린 도로와 공사 현장으로 북적거렸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말이 현실이 되어 나를 구하러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계약이 성사되었고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이 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통장을 바라보며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돈은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야. 이번엔 나를 위해 써야 해. 다음 날 나는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오래된 꿈을 꺼냈습니다. 따뜻한 음악이 흐르고 향긋한 차 내음이 감도는 조용한 찻집. 늘 언젠가라고 미뤄뒀던 그 찻집을 이제는 지금 열기로 한 것입니다. 동네 조용한 골목에 작은 가게를 계약하고 직접 인테리어부터 가구 하나하나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내 삶을 다시 꾸려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찻집이 문을 연 첫날 찾아온 첫 손님은 동네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머, 이 공간 너무 포근하다. 이런 데가 있었네. 그 한마디에 나는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로도 손님들은 하나둘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기 시작했고 SNS를 통해 찻집 사진이 퍼지며 젊은 손님들도 찾아왔습니다. 내가 만든 케이크와 직접 우린 차를 맛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공간은 마음이 쉬는 곳 같아요. 예상치 못한 관심과 반응에 방송국에서 인터뷰 제안까지 들어왔고 지역 유튜버들이 찻집 리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매일 장을 보고 케이크를 굽고 차를 우렸지만 그 모든 과정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내가 원해서 만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연락이 온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다시 우리랑 같이 사는 거 생각해 볼래요? 집 근처로 모시는 건 어때요?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맙지만 엄마는 혼자가 더 편해. 지금 내 삶이 참 좋아. 그 말엔 어떤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는 명확한 선언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통장에 큰 금액이 들어온 건 분명 기쁜 일이었지만 나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을 지키지 못하면 언제든 다시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찾은 건 금융 전문가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하셔야 합니다. 안정적인 배당이 나오는 주식과 공실률, 낮은 부동산이 핵심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배당주와 글로벌 우량 ETF에 분산 투자했고 도심 외곽의 소형 오피스텔을 한 채 매입했습니다. 위치도 관리도 꼼꼼히 따졌습니다. 몇 달 뒤부터는 월세와 배당금이 정기적으로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나는 내 몸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찻집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손목이 저리고 허리는 쑤셨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고 아침마다 몸을 일으키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이제 돈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건강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가까운 필라테스 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칭 하나에도 숨이 찼고 근육이 뭉친 곳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참고 꾸준히 다녔습니다. 몸이 조금씩 펴지고 자세가 바르게 잡히자 머리까지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영도 시작했습니다. 물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건 내게 가장 큰 힐링이었습니다. 마치 온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식습관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늘 가족 입맛에 맞춰 음식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내 몸을 위한 식사를 했습니다. 저염식, 고단백, 신선한 채소 중심으로 매일 아침은 내가 직접 내린 커피와 통밀 토스트로, 점심은 담백한 반찬과 밥으로, 저녁은 가볍게 샐러드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먹다 보니 속도 편해지고 피부도 눈에 띄게 맑아졌습니다. 주말엔 나를 위한 문화생활을 계획했습니다. 보고 싶었던 영화, 전시회, 독서 모임. 그 속에서 나는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조금씩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진짜 내 시간이 시작됐구나. 어느 날 밤 일기를 쓰다가 나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무언가를 위해 사는 삶에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으로. 건강도 경제도 결국엔 나 자신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지금 나는 그 중심에 오롯이 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 오던 관계는 정리하고 나를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들과의 인연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외롭지 않은 삶은 사람 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진 관계 하나면 충분하다는 걸. 사람은 결국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건강도 되찾았지만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적막한 방 안이 나를 반겼습니다. 예전엔 아이들 목소리, 남편의 기침 소리, 가족들의 밥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당연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TV 소리로 허전함을 덮어보기도 하고 아무 의미 없는 인터넷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때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만 살아왔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시작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찻집에 오는 단골 손님들과 천천히 말을 섞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같은 소소한 인사에서부터 삶의 이야기까지. 그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오면 마음이 좀 놓여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편안함이 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또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하나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잘 지내? 우리 언제 차 한잔할까? 그렇게 오래 묵혀두었던 관계들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절되었던 우정들이 다시금 내 삶으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취미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잠깐 배웠던 수채화를 다시 꺼내 들었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노래 부르기를 신청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자연스레 웃게 되었고 함께하는 사람들과는 공감이 생겼습니다. 내 삶의 공백을 조금씩 메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관계의 정리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사람들, 내가 무언가를 해주지 않으면 금세 등을 돌리는 사람들. 그동안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로 놓지 못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를 소비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관계는 조용히 멀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억지로 이어온 인연보다 마음이 통하는 한 사람과의 대화가 훨씬 따뜻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곁에 남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덕분에 나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무리해서 맞추지 않습니다. 아침이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입고 싶은 옷을 고릅니다. 점심엔 스스로 만든 요리를 정성스럽게 차려 먹고 저녁엔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봅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 대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당연해졌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말할지 모릅니다. 지금 시작하기엔 늦은 거 아니야? 하지만 나는 말합니다. 아니, 나는 이제 막 나를 찾은 거야.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수없이 참으며 살아오신 당신. 이제는 당신을 위한 인생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딱 좋은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틈, 큰 위안은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